구독, 알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23살 대학생이다. 군대를 전역하고 친구놈들 다 같이 복학해서 함께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솔직히 군대 있을 때는 복학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도 하겠노라 다짐했는데 1월에 전역하고 복학할 때까지 몇 달만 놀자라고 생각하고 놀았던 게 패착이었다. 그냥 놀았다.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복학 이후에는 매일 술을 마셔댔다. 선배, 동기, 후배 어느 모임이든 술자리는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니 어느새 여름방학이 되었고 나, 진우, 효진, 우리, 상현이까지 남자 셋, 여자 둘, 총 5명은 제천에 놀러가기로 했다. 우리 모임의 막내인 상현이가 제천 출신에 숙소와 식사를 상현이 부모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천으로 장소를 골랐다. 여행 날이 되었고 렌트카를 빌린 우리는 운전병 출신의 진우가 운전을 하게 되었다. 신나게 제천으로 향했고 휴게소에 들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분위기를 제대로 냈다. 상현이 부모님은 충주호 근처에서 펜션을 하셨다. 방도 깔끔하고 아주 좋았다. 3박 4일 계획이라 맘 편히 놀 수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다. 계곡도 가고 호수도 가고 물놀이도 신나게 했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저녁 식사 준비를 했고 오늘은 첫째 날이니 신나는 바베큐 파티다. 진우랑 상현이는 고기와 소시지를 굽고 있었고 우리와 효진이는 찌개를 끓이고 채소를 씻고 있었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슬쩍 빠졌다. 펜션은 총 4채였는데 우리가 2채를 쓰고 또 다른 한 채는 어떤 부부가 썼다. 그리고 방 하나가 비었었다. 난 슬쩍 그 빈 방에 들어가 통화하려고 했다. 그 빈 방의 문은 잠겨 있었다.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그 빈 방 주위를 돌고 있었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 유리 너머로 들여다본 그 방은 침대며 가전이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무슨 쓰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히 나와는 상관없어서 통화를 이어갔다. 전화를 끊고 난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이어갔다. 술도 진탕 마시고 고기도 배부르게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진우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상현이에게 물었다. 상현아, 저기 끝방은 뭐 하는 방이야? 네? 어디 방이요? 진우는 손가락으로 그 방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 방을 쳐다봤다. 야, 그 방. 아무것도 없는 방이니까 신경 끄고 일로 와서 앉아. 그래요, 오빠. 그만 궁금해하고 아까 안 먹은 술 먹어야죠. 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만취한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잠에 빠졌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깨운 건 과음으로 인한 오바이트다. 오바이트하고 다시 잠자리에 누운 나는 순간 눈을 번쩍이게 되었다. 옆방에서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내 귀를 건드렸다. 나는 취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꺼내 한 대 피려고 비틀비틀대면서도 한갭이 물었다. 한밤중에 뭔 할 말이 있는지 슬쩍 궁금해서 옆방으로 갔다. 살짝 열린 창문에 귀를 대었다. 옆방 부부와
상현이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난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는 방에 들어와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우리는 대충 씻고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효진이가 말을 꺼냈다. 그릴 오빠, 이따 나 좀 봐. 나는 맛있게 아침을 먹고 담배 한 대 피러 나왔고 효진이가 따라왔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우리 숙소에 도둑 든 것 같아. 도둑? 뭔 소리야? 나랑 우이랑 속옷이 없어졌어. 에이, 잘 찾아봐. 찾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안 찾아봤겠어? 그리고 어제 입었던 거야. 우리 둘 다 입던 속옷이라고. 빨려고 따로 빼놓은 거. 이걸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일단 여자 방에 가서 같이 찾아봤다. 진짜 없었다. 근데 이 얘길 어떻게 상현이 부모님께 할 수 있을까? 일단 계속 찾아보자고 얘기만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라. 무슨 일이야? 아니, 사실은 여자애들 속옷이 없어졌다고 해서 같이 찾아보고 왔어. 비밀이다. 근데 너 어제 우리 속옷 널어놓은 거 걷었어? 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내 팬티도 한 장 없어졌어. 네 것도 없어졌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네 팬티는 왜? 그리고 내 팬티는 왜 없어졌는가? 아침에 내가 걷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팬티도 훔치는 걔 변태 새끼야. 난 상현이를 불렀다. 상현이에게 속옷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상현이는 당황해하면서 눈만 껌뻑껌뻑했다. 그때 옆방 부부가 마당을 지나가며 어제 얼어놓은 팬티를 고양이가 물어갔다고 얘기했다. 상현이는 눈을 크게 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가 보네.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나는 상현이 말에 동의하며 수긍하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진우가 궁금해했다. 상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속옷은 그럴 수 있지만 여자애들 속옷은 그럴 수 없다. 가방을 뒤져야만 찾을 수 있다. 나는 진우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진우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왔다. 내가 어제 저기 빈 방 몰래 훔쳐봤거든? 근데 그 방 안에서 상현이 부모님이 무슨 인형 갖다 놓으시고는 향이랑 촛불을 몇 개씩 여기저기 꽂아 놓으시더라고. 좀 소름 끼쳐서 그냥 왔어. 야,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아니, 어제 얘기하려는데 너네가 술 먹였잖아. 밤이 되고 나는 빈 방에 몰래 들어갔다. 낮에 문이 열려 있길래 창문을 조금 열어놨었다. 안에 들어간 나는 여기저기 뒤져봤다. 방 안을 뒤져보다가 조그마한 장롱이 있었고 그 장롱을 열어본 순간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의 소민형 4개가 서 있었다. 나는 그 방에서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근처 호수에 가서 물놀이를 즐겼다. 근데 상현이네 펜션에서 우리가 나온 모습을 보고 우리를 노려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 할머니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담배 피는 척 그리로 갔다. 할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할머니, 저기 펜션이요. 무슨 문제 있죠? 아시죠? 할머니는 말없이 내 눈만 바라보고 있으셨다. 나는 간절하게 할머니를 쳐다봤다. 그 집에 가족 넷이 살았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지방령인 수살기들이 그 터를 떠나지 못하고 그 터에 지내는 사람들을 죽여
벌써 10명이 죽어나갔지. 가뜩이나 지독한 놈들이 수살기인데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지독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너 건지기 굿을 해야지. 그런데 저 경우는 특이해서 사람 4명을 바쳐야 돼. 사람 4명을 바쳐 영혼을 달래놓은 가야.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뒤 고민에 빠졌다. 사람 4명을 바친다라니.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날 밤 애들은 별 생각 없이 술에 잔뜩 취해 잠에 빠졌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는데 내 온몸의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작되었다. 난 그 빈 방으로 향했다. 역시 거기에선 상현이네 식구들이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고 옆방 부부는 예상대로 무당들이었다. 인형 4개를 세워두고선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일단 지켜봤다. 무당이 펄쩍펄쩍 뛰면서 서류봉투 4개를 꺼내어 인형의 뱃속에 하나씩 넣고 있었다. 저 서류봉투에는 우리의 속옷이 들어있을 거라 확신했다. 서류봉투를 넣고선 한동안 뛰어다니던 무당이 상현이네 가족들과 그 인형을 들쳐매고는 펜션 앞 호수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무당이 인형들을 밧줄로 자신과 동여매고는 실타래에 밥 공기를 둘둘 말아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건 막아야겠다 싶어 뛰쳐나갔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난 화가 나서 소리쳤다. 무당은 계속해서 호수로 들어갔고 상현이와 가족들은 나를 막으러 뛰어왔다. 나와 상현이 가족들은 서로 몸싸움을 서슴지 않고 치열하게 싸웠다. 그때 법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상현이의 가족들은 날 말리다 말고 밧줄을 잡으러 뛰쳐갔다. 그런데 상현이네 가족들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지를 비틀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사실 어제 나는 그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상현이와 그 가족, 무당 속옷을 몰래 훔쳐 바꿔치기 했다. 저들은 몰랐을 것이다. 몇 분을 그러더니 상현이와 그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무당도 살아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박수인지 법사인지 그 사람은 다리 힘이 풀려 쓱 주저앉았다. 에휴, 이제 내 차례네. 아저씨, 북 좀 신나게 좀 쳐봐요. 다음날 경찰과 구급차가 시신들을 수습하고 우리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본 동네 할머니가 날 찾아왔다. 나는 짐을 차에 싣고 할머니에게 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나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조심히들 가셔. 네, 들어가세요. 그리라 빨리 와. 멍청한 것들. 어떻게 제물로 용신을 모시는 집안 사람을 건드려. 그래도 저 아이 덕분에 수살기들은 다 사라졌구먼.